안녕하세요. 호야돔입니다. 오늘은 비도 좀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. 토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일찍 사무실을 문을 닫아 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저희 호야 공방의 이제 경기 구례 스페셜 뱅에돔 바늘 시리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, 또 신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광고 영상을 찍었었습니다.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또 그 연장선상인 뱅에돔 채비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우리 뱅에돔이라는 녀석은 이제 피어오를 때가 있고 또 가라앉을 때가 있고 또 바닥에 딱 붙을 때도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자기들 컨디션도 있겠지만은 환경적인 요건에 따라서 이제 뱅에돔들도 컨디션이 달라지겠죠. 이제 수온이 어느 정도 적정 수온이 올라주면은 이제 또 피어오르는 경우도 있고, 또 중층에 뜨는 경우도 있고, 또 하층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략 수온이 좋으면은 한 번씩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또 수온이 좋지 않고 냉수대가 들어오면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감손돔과 달리 뱅에돔 그 낚시채비는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뭐 소형찌도 준비해야 되고 중형찌도 준비해야 되고, 가끔은 이제 냉수대가 많이 받치면 멀리서 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장타찌 좀 큰 찌도 준비를 해야 되고, 그리고 피어 오를 때는 우리가 이제 발포찌라든지 목줄지 뭐 이런 또 소형 막대지 같은 그런 찌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은 있습니다. 그 반면에 다양하게 채비를 해가지고 대상어를 노린다는 그런 재미도 있죠. 그래서 뱅에돔 낚시가 요즘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피어오르는 뱅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, 또 어떻게 채비를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. 오늘은 이제 저처럼 초보분들 그리고 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채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그 피어오르는 뱅에돔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종일 계속 피어오르는 게 아닙니다. 뱅에돔들은 많게는 뭐 1시간 동안 계속 우글 하면서 밑밥 줄 때마다 피어오르는 경우도 있지만,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. 하루에 우리가 낚시를 4시간, 5시간 한다고 치면은 한 3-4번, 많게는 3-4번, 적게는 한두 번, 아예 안 필 때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이제 고수분들은 채비를 변경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지만은,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초보분들은 채비를 한번 변경할 때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. 그렇다 보면은 채비를 딱 변경하고 나서 목줄지를 달고 나서 또 다시 밑밥을 던지면 피어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. 저도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킥으로 할 수 있는 채비가 있지 않냐,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지만은, 또 우리 매장에 오셔가지고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십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고,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정보를 얻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줄지, 또 그리고 발포찌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치봉이라든지 또 소형 막대찌라든지 다 사용을 해봤는데, 근거리에서 뱅에돔들이 입질을 해줄 때는, 그러니까 발 밑에라든지 우리가 한 20m 안쪽으로 낚시를 할 때 가장 예민한 채비는 사실 발포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정답은 아니고요. 발포찌가 가장 또 예민한 것 같고, 또 가성비 가장 좋은 것 같고요. 또 우리가 구매할 때 부담스럽지 않는 게 또 발포찌라고 생각합니다. 또 인터넷에 구매하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또 대량으로 사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죠.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발포찌를 좀 막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좀 약간 고급 채비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, 그때는 이제 좀 4,000원, 3,000원 이렇게 비용을 들고, 많게는 10,000원까지 비용을 들고 이제 목줄지를 많이 구매를 하셨죠. 사실 목줄지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발포찌가 확실히 입질을 시원시원하게 하고
좀 마리수 뱅에돔, 피어오르는 뱅에돔들을 사이즈를 떠나가지고 마리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항이 많았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사진에도 보여드릴 거지만 흔히들 많이 낚시점에 가면 볼 수 있는 목줄지가 이런 형태입니다. 예. 이런 형태와 그리고 뭐야 또 이렇게 발포치 크기를 보면은 엄청나게 크기 차이가 나죠. 그래서 근거리에 낚시를 할 때는 이런 발포치가 유리하고요. 사실 이런 찌는 또 약간 좀 멀리 칠 때도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사이즈도 멀리 쳐도 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멀리 칠 때는 또 요런 소형 막대찌를 많이 쓰죠. 소형 막대찌 멀리 칠 때만 씁니다. 이게 예민한 건 아니거든요. 이렇게 그래 장타로 멀리서 피어오를 때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요런 찌를 씁니다. 근데 대다수 근거리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런 소형 막대찌라든지 우리가 큰 막대찌 이런 찌는 이제 근거리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부담스럽고요. 방금 내가 보여드렸던 목줄찌라든지 이런 발포찌를 많이 씁니다. 이제 이런 발포찌를 원래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이렇게 쓰죠. 이렇게 해서 원줄을 그냥 꽂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. 사용하고 나면은 버리기가 사실 뭐 쓰레기 처리도 귀찮고요. 버리기도 아까운 점은 있습니다. 뭐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도 이제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작년 한 해 써보는데 너무 참신하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은 그 찌 멈춘봉 있죠. 멈춘봉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. 이 멈춘봉을 자기가 사용했던 그 발포치를 버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그냥 꽂는 겁니다. 제가 사진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그냥 꽂아서 쓰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빠질 우려가 있으면은 밑에 살짝 본드를 위에 구멍에다가 살짝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돼요. 위에 구멍에다가. 근데 굳이 그 본드를 바르지 않아도 잘 빠지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항상 한 20개 정도 만들어서 다닙니다. 그래서 그 이제 갑자기 피어오를 때, 뱅에돔이 갑자기 피어오를 때 요렇게 채비를 합니다. 찌르기에서 보면은 가라만봉이 긴 게 나와요. 찌 멈춘봉이 긴 게 나옵니다. 긴 걸 달아가지고 밑에 고무를 2개 달아가지고 낚시하는 도중에 요렇게 바로 달아버립니다. 채비를 아예 다 빼진 않고 평소에는 이렇게 채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소에는 제가 밑에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서는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가라만봉을 긴 걸 구입하시면은 밑에 2개가 되어 있죠. 바로 피어오르는 게 보이면은 밑에 거를 이렇게 딱 떼서 바로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. 뭐 얼마 안 걸리죠.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고, 저도 유명한 유튜브 분의 그 채비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만들어서 혹시나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요런 목줄지, 요런 목줄지보다 훨씬 예민합니다. 자, 그냥 뭐 이만한 전갱이들도 바로 그냥 물고 가져가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 진짜 참신하다. 그래서 뭐 우리가 발포치를 한 3개, 4개 이렇게 달아서 쓰시는 분들도 뭐 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고무 무게가 좀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빨리빨리 채비를 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조수 고무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? 우리가 물 저항감 때문에 역삼각형, 방금 보여드렸던 조수 고무처럼 역삼각형은 조류가 잘 가지 않을 때, 조금이라도 조류가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할 때, 조류가 잘 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럴 때는 역삼각형 고무를 사용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지만, 근데 근거리 낚시할 때 입질이 좀 예민할 때는 물 저항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좀 봉식으로, 일자 방식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럴 때는
제가 사진에도 보여드릴게요. 그럴 때는 요런 봉, 그 찌르기에서 나오는 긴 봉이 나옵니다. 일반 낚시점에 가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. 이렇게 위에를 일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물 저항감이 없겠죠. 이렇게 그냥 낚시를 하다가 피어오르면, 뱅에돔이 딱 피어오르면은 바로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꽂아주면 됩니다. 근데 발포찌는 기존에 썼던 발포찌는 사용을 하시다가 버리기 아깝잖아요. 한 번밖에 못 쓰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요렇게 발포치를, 아래 발포치 보이죠?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. 얼마나 참신합니까, 그쵸? 뭐 4,000원, 5,000원, 만원 주고 목적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이즈도 우리가 뭐 1호부터 해가지고 뭐 3호까지 이렇게 발포치 사이즈가 나오잖아요.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, 발포치도. 근데 목줄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뭐 어떤 회사는 크게 나오고 어떤 회사는 작게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좀 피곤한 감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런 것도 달 수가 있죠. 멀리 치고 싶을 때는 요런 또 막대찌, 소형 막대찌 또 달 수가 있습니다. 요런 것도 살 수가 있고, 또 나는 목줄지 말고 발포찌 말고 목줄지를 달고 싶다 할 때도 또 요렇게 또 달 수가 있습니다. 요런 목줄지도 달 수 있고. 그러니까는 이 그 가라망봉을 긴 걸 쓰게 되면은 가라망봉 일본어니까 죄송합니다. 일단은 그 찌 몬충봉을 긴 걸 하게 되면은 요렇게 다양하게 채비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죠.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런 매치봉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.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, 매치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뱅에돔들이 한 중충에 정도 피어오를 때, 중충에 피어올 때는 목줄을 좀 길게 줘요. 매치봉을 달아가지고 목줄을 뭐 약 한 3m, 4m 이렇게 주고, 매치봉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뭐 활성도가 좋을 때는 뱅에돔이 일자로 쑥 빨고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아주 예민할 때는 그냥 탁탁탁, 이게 매치봉이 방향만 딱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. 툭툭툭 이렇게. 그것만 보고도 챔질을 하고 싶을 때, 그럴 때 저는 매치봉을 많이 쓰거든요. 뭐 요렇게 탁 방향을 트거나 요렇게 방향을 트거나 가다가 멈추거나 매치봉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치봉은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. 그렇지만 사실 목줄지 대용으로 쓰기에는 사실 발포치를 따라갈 수가 없다,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매치봉을 어떨 때 제일 많이 씁니까?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, 우리 손님들께서. 저는 이제 아주 예민할 때, 또 그리고 뱅에돔들이 물었다 할 때는 매치봉이 확실하게 이 방향을 탁탁탁 틀어주면서 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활성도가 좋을 때는 매치봉을 아예 다 가져가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죠.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는 요렇게 발포치를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, 이런 방식으로 킥으로 쓸 수가 있다.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찌 멈춤봉을 긴 걸 구매하셔가지고 지각지각 이렇게 우리가 하나만 딱 빼가지고 목줄지나 발포치나 또 소형 막대찌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,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어떻게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 나름대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, 그래도 2020년도에 입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올해 2021년도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참고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목줄지, 발포치, 뭐 소형 막대찌, 또 그리고 그 매치봉, 이런 제품을 피어오르는 뱅에돔을 공략할 때 꼭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기울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요런 제가 영상에 지금 보여드리는 요런 기울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기울지는 45도 또는 수평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줄과 목줄이 꺾이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줄이 거의 다 이렇게 떠 있잖아요. 수평으로 45도로 떠 있기 때문에 입질을 하게 되면 그대로 우리가 간섭 없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목줄지를 쓸 때는 자연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우리가 뭐 급하게 쓸 때는 일반 그 소형 구멍찌,
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구멍찌를 사용할 때는 이게 꺾이지 않습니까? 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좀 간섭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. 근데 우리가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처럼 초보인 분들은 사실 그 바로 또 채비를 전체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피어오르는 걸 바로바로 공략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제 바로 달아주는 겁니다. 바로 달아줘서 대신은 요 길이를 조수고무와 목줄지 길이를 좀 길게 해주세요. 그러니까 조수고무하고 목줄지 길이를 뭐 한 1m, 1m까지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어느 정도 길게 하면은 찌에 전달하는 간섭 시간이 채공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그 구멍찌를 사용할 때는 고무와 목줄질 길이를 좀 길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아름다운 채비는 이제 기울지를 사용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채비입니다. 기울지를 사용할 때는 뭐 그 길이를 그렇게 길게 짧게 해줄 필요는 없고요.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고 또 채비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발포찌는 이제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.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재사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. 주말입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가 낚시를 갈 때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